근데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원가 줄이고 너네한텐 더 받을게. 저는 M1 맥북 에어를 4년째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바꿀 때가 되어 맥북과 맥미니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M4 프로 맥미니 기본 옵션으로 구매했습니다. 맥북과 맥미니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고, 가성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용돈 많은 유부남인 제가 왜 M4 일반형이 아닌 프로를 구매했는지, 그리고 2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첫인상에 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현재 맥미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맥미니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맥미니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요? 단순히 프로라는 이름과 간지를 원해서 구매를 한다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소비라는 건 결국 개인의 만족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용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 M1 맥북 프로가 아닌 맥북 에어를 구매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맥북이 처음이라 찍먹으로 입문해보고 싶다. 어차피 웹서핑, 영화만 볼 거니까 좋은 성능이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구매한 맥북 에어는 저에게 애플 생태계와 영상 편집의 재미를 알게 해줬고, 이를 발판 삼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맥미니 구매를 고민할 때는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맥 시스템에 어느 정도 입문한 단계였으며 영상을 시청하는 입장에서 만들고 있는 입장이 됐죠. 즉 사용 목적이 소비에서 생산으로 달라졌습니다. 맥 제품 중에서 프로 이름이 붙어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프로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나 서비스 같은 가치 창출 말이죠. 실제로 미디어나 사진 같은 예술업계에서는 맥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음악이나 영상 계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맥을 통해 유튜브를 하면서 유의미한 만큼의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주 동안 쓰고 있는데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좋고 성능 대비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의 맥미니 프로, 맥북 프로 같은 제품들의 리뷰를 보면 아마 대부분 성능이 미쳤다, 사길 잘했다, 후회 안 한다, 이런 장점 위주의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솔직히 제 영상을 포함해서 이런 유튜버들의 영상은 어느 정도 걸러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형과 프로를 둘 다 구매해서 각각 비교해보고, 일반형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프로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런 영상들은 괜찮지만 M4 프로나 맥스 단일 품목을 리뷰해서 올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 같은 것들을 걸러서 들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자고요. 저처럼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비의 관점이 아닌 생산의 관점에서 편향적인 시선으로 물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같은 가벼운 용도로 사용한 사람들은 짧은 브이로그조차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맥북이나 맥미니 프로를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 고민 자체가 프로 모델이 과분하다는 걸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프로가 필요한 분들은 유튜브 리뷰 영상 볼 시간에 빨리 구매해서 현업에서 전투용으로 사용하시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프로의 이름과 간지를 원한다면 그냥 사면 되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생각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맥미니와 맥북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지만 M4 프로와 일반형은 거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현재 영상 퀄리티만 보면 M4 일반형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를 생각했을 때 프로를 사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리유남 채널을 운영하지도 않고 계속 윈도우를 사용했고 이제 막 맥에 입문하려고 했다면 M3 맥북 에어나 일반 맥미니를 구매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맥미니 기본형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버들이 말하는 맥미니 프로, 맥북 프로, 맥 고사양의 제품들 후기는 이미 생산의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편향된 의견일 수 있다. 내가 평범한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어느 정도 걸러드려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짧게 언박싱부터 보고 첫인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언박싱을 건너뛰기 하실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무슨 탄소 중립? 그걸 했대. 근데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뭐 패키지 비용 줄였다는 거겠지. 구성품 줄이고? 원가 줄이고 너네한텐 더 받을게. 왜? 뜯는다. 테이프 뜯는 느낌이 너무 좋아. 근데 이거 하기 너무 겁나. 왜? 뭔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 이거 떼도 되나? 싹. 오, 와 진짜 조그맣지? 이게 컴퓨터야. 믿겨? 이게 여보가 쓰는 컴퓨터의 한 10배는 좋은 건데. 이거 윈도우용 좀 만들어줘. 있어! 미니 PC 윈도우용. 아 그래? 탄소 중립 해서 안에는 진짜
케이블밖에 없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진짜 뭐가 없네. 이게 탄소 중립이야? 이게 최선인가 봐. 케이블은 뭔가 이쁘게 생겼다. 야, 맥미니도 검은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싹 들어볼래? 무게 한번 체험해봐. 가볍지? 묵직해? 본체보다는 가볍지. C타입 앞에 2개. 이게 앞에 있는 게 진짜 편해. 원래 맥미니는 앞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웬일로 이어폰 구멍은 안 없앴대? 이어폰 끄면 어떻게 없애? 컴퓨터인데. 아, 핸드폰에는 없애니까? 그러게? 아직은 있네. 스피커 때문인 그런가? 아니, 핸드폰은 블루투스로 많이 쓰는데 영상 작업할 때 블루투스를 쓰면은 이게 끊김이 생기잖아. 그래서 유선 연결 때문에 남겨둔 게 아닐까? 전원 버튼, 램, HDMI. 나는 프로라 이게 다 썬더볼트 5야. 아이폰 10인데 진짜 조그맣지. 맥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 엄청난 크기 차이. 근데 이거 비교는 의미 없지 않나? 맞아, 사실 의미 없어. 끝. 첫인상은 새로운 맥미니의 느낌보단 작아진 맥스튜디오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는 달라진 방열 설계 때문인 것 같아요. M4 맥미니는 본체 아래 앞쪽에서 찬 공기를 흡수하고 뒤쪽으로 열을 방출하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맥미니를 앞에서 봤을 때 이전 모델보다 아래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보이고 맥스튜디오 실루엣과 비슷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맥미니는 수평적으로 넓고 수직으로 낮은 느낌이었는데 M4 맥미니는 가로 세로 19.7cm에서 12.7cm로 작아졌고 수직으로는 3.6cm에서 5cm 정도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런 비율 때문에 더욱더 맥스튜디오 느낌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무게는 프로 모델의 경우 0.73kg인데 전작 대비 무게 자체가 가볍기도 하지만 부피도 작다 보니 광고처럼 한 손으로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입니다. 저는 어차피 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가지고 나갈 일이 없지만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시거나 포터블 모니터가 있으신 분들은 가방에 넣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기스는 좀 나겠지만요. 하지만 프로에서 작아진 크기가 무조건 좋을까요? 성능을 요구하고 무거운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맥미니 프로는 어쩔 수 없이 발열을 견뎌야 합니다. 발열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작아진 크기가 물리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성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를 보면 전면에 C타입 2개, 이어폰 단자가 있고 후면에 C타입 포트 3개와 이더넷 포트,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이 3개의 C타입 포트는 맥미니 프로에선 썬더볼트 5, 일반형에선 썬더볼트 4를 지원합니다. 솔직히 전 썬더볼트 5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엄청 대역폭도 넓고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다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전용 케이블도 사야 하는데 가격이 싸진 않더라고요. 전작에서 뒤에 있던 이어폰 단자가 앞으로 왔고 2개의 C타입 포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전면부의 확장성이 좋아져서 이렇게 모니터 선만 아래에 두고 배치해도 평소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편집할 때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단자가 앞에 있으니 선의 길이가 짧아져서 불편해질 일도 없고 영상이나 사진을 외장 SSD에 백업하는데 이때도 앞에 그냥 꽂으면 되니까 편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썬더볼트 5는 나중에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해서 셋업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박싱에서도 얘기했지만 맥미니 아래에 있는 전원 버튼의 위치는 디자인적으로 깔끔할지는 몰라도 기능적으로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근데 또 맥미니나 맥북을 사용하다 보면은 전원 버튼을 거의 누를 일이 없기는 해서 이는 아마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있을지 없을지 관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느낌을 짧게 정리해보자면 맥미니 후속보단 맥스튜디오의 작은 버전 느낌, 작아진 크기는 진짜 앙증맞다, 전면 확장성이 많이 편해졌다, 후면 썬더볼트 5는 언제 제대로 사용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성능과 발열에 대해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M4 프로 벤치마크 점수는 이미 다들 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실사용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M1 맥북 에어를 쓰던 사람이 M4 맥미니 프로를 사용하게 되면 성능에선 아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CPU 코어의 개수를 보나 램을 보나 어딜 보더라도 크게 좋아졌거든요. 제가 구매한 M4 프로 맥미니는 가장 기본형이기 때문에 12코어 CPU와 16코어 GPU 그리고 24기가 통합 메모리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램이 높아지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고 띄워두더라도 끊김없이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체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성능 코어 CPU 개수가 많아져서 재미삼아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평소에 원고를 쓰거나 영상 시청 등 가벼운 환경에선 역시나 효율 코어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성능 코어 4개는 거의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취미로 일렉을 배우고 있는데 로직 프로를 가볍게 실행했을 때는 놀고 있던 성능 코어들이 일을 조금씩 하는 듯 했고 파이널 컷을 새로 실행하면 순간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보였습니다. M1 맥북 에어와 M4 프로 맥미니의 파이널 컷 익스포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비교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10분 40초 4K 30프레임, 용량 5.3기가 정도의 영상이며 적당한 효과와 레이어가 쌓인 프로젝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M1 맥북 에어는 6분 33초를 기록했고 M4 프로 맥미니는 5분 17초를 기록했습니다. 퍼센트로 비교하면 24% 정도 빨라진 건데 영상 프로젝트가 무겁지 않아서 그런지 체감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거 괜히 프로 샀나? M4 프로 맥미니 성능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앱 실행 속도나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도 충분히 끊김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영상 편집의 경우엔 3D 효과 같이 전문가 수준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최소 3년 정도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영상 퀄리티가 오히려 라이트한 수준에 머문다면 프로의 진짜 성능을 체감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M4 프로 맥미니를 구매하기 전에 해외에서 발열에 대한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M4 일반형은 덜하지만 전문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M4 프로에서는 발열이 이슈된다는 것이죠. 사실 새로운 맥미니나 맥북이 나올 때마다 발열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긴 했는데요. 유난히 작아진 맥미니가 물리적으로 발열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렌더링 테스트를 해보면서 CPU와 GPU의 온도 그리고 팬이 돌아가는 걸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테스트하기 전부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영상 편집 프로젝트의 용량, 효과들을 생각했을 때 맥미니를 혹사시킬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렌더링을 했을 때 CPU 온도는 평소 40도보다 18도 올라간 58도, GPU는 평소 36도보다 16도 올라간 52도를 기록했고, 팬은 1000rpm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돌아간 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팬이 활발하게 개입되는 고성능 모드로 설정을 해뒀는데 이런데도 팬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 영상 편집을 전문가 수준으로 하지 않는 이상 발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열에 대해서 테스트를 제대로 해보려면 게임을 돌려봐야 되는데 앱스토어에는 아직 제 입맛에 맞는 게임은 없어서 이 부분은 실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빡센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지만 M4 프로 맥미니의 발열에 대한 첫인상은 맥미니로 게임을 할 계획이 없고 고퀄리티 영상 편집, 음악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발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게임을 많이 하실 분들은 윈도우로 갈 거고 고퀄리티 작업을 하는 분들은 맥 스튜디오를 구매하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맥미니 프로를 구매한 이유와 당부의 말씀, 그리고 첫인상에 대해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맥미니 프로를 살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아마 프로가 과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의 이름과 간지를 원한다면 사는 게 맞다. 발열은 물리적으로 불리한 구조긴 하지만 게임과 전문가 수준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